이번에는 포토샵의 복원 도구를 이용해서 피부의 잡티나 주름을 제거하고 또 빠른 마스크 모드를 이용해서 피부를 선택한 다음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필터를 이용해서 피부를 뽀얗게 또 환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인물 사진을 여시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포토샵을 배우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내 얼굴을 예쁘게 수정하는 거였죠.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복원 도구들이 있는데요. 툴 패널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꾹 눌러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복원 도구들이 모아져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눈이 빨갛게 정목 현상이 일어났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맨 밑에 정목 현상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빨갛게 된 부분에다 대고 클릭, 옆에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정목 현상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피부에 잡티가 많이 있죠. 이것을 해결해 볼 텐데요. 돋보기 툴로 좀 확대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네 번째 툴을 꾹 눌러보면 맨 위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어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는 뭐냐 하면 클릭 한 번으로 사진의 잡티를 제거할 때 쓰입니다. 여러분들 잡티에다 대고 브러쉬 크기는 여러분들이 중가로 혹은 대가로로 크기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잡티가 제거가 돼요.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벌써 좀 큼지막한 것들은 제거를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바닥 툴로 바꾼 다음에 드래그해서 옮겨가면서 클릭해 볼게요. 여기 여드름도 있죠? 여드름도 클릭하면서 좀 없애주세요. 볼게요. 잡티만 없어도 피부가 좀 깨끗하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주름을 없애볼게요.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있는데요. 주름은 꾹 누르시면 패치 도구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도구는 볼게요. 패치 도구에 옵션을 보세요. 여기 소스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요.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주름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볼게요. 없애고자 하는 주름을 선택을 할 거예요. 올가미 툴하고 비슷하게 선택이 돼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주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소스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옆에 부분, 주름이 없는 부분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컨트롤 D 해서 한번 볼게요. 주름이 없어졌죠? 이건 뭐냐면 내가 주름이 없는 부분을 복사에다가 주름 부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일 때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주의하고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하도록 만들면서 갖다 붙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는 옵션 바에서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옮겨 볼게요. 다시 한번 주름을 선택하고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주름 하나가 더 생겼죠.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복사되면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스팟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우린 주름을 더 만들 일은 없으니까 컨트롤 G 소스를 선택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선택 해지. 그 주름을 없애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주름이 하나가 더 있네요. 마저 없애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주름이 없는 부분으로. 근데 제가 아까 너무 넓은 영역을 클릭 앤 드래그 했더니 색깔이 조금 칙칙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G 한 번 했더니 바로 앞 단계로 가죠.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G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전전 단계로 가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해지하시고요. 다시 한번 너무 넓게 선택이 안 되도록 주름 부분만
얇게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 이쪽으로 가볼게요. 예, 좀 낫네요. 이렇게 해서 주름하고 잡티를 없애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콧볼이 좀 커 보이죠? 코를 좀 줄여볼게요. 그럼 코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 거예요. 선택할 때에는 다각형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볼게요. 코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한 부분을 카페에다가 붙이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지죠. 근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메뉴바에 레이어 밑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옆에 복사한 레이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배경 레이어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을 복사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단축키 많이 쓰여요. 컨트롤 Z. 올인 레이어는 뭐냐면 배경 레이어에서 내가 선택한 코 부분을 오려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렸기 때문에 배경 레이어에서의 코는 없어져요. 없어요. 잘려져 있어요. 우리는 복사에다가 붙일 거예요. 복사한 레이어 클릭 하면 레이어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죠. 배경 레이어의 눈을 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옵션 바를 보세요. 그럼 오른편에 뒤틀기 모드가 있어요. 뒤틀기 모드는 기준선과 조절점이 12개가 생겨요. 눌러볼게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이미지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콧볼을 좀 줄여볼게요. 콧볼 근처에 있는 조절점을 조금 안으로 밀어주세요. 밀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를 누르면 코가 조금 작아졌죠. 레이어 1에 눈을 꺼볼까요? 예, 이렇게 됐던 게 이런 식으로 네, 코를 좀 줄여봤어요. 근데 이미지를 봤더니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죠. 좀 밝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피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선택 방법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퀵 마스크 모드로 선택을 해볼게요. 퀵 마스크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2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붓으로 칠하는 부분이 선택 영역이 되게 선택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 크기는 좀 큼지막하게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었어요. 마스크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해볼게요. 귀도 이렇게 목까지 너무 자세히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눈과 입을 뺀 나머지 피부 부분을 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썹도 빼시고요. 브러쉬 크기는 중가로 열리고 닫히는 중가로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눈썹도 이렇게 피해서 선택을 다 하셨으면 다시 한번 퀵 마스크 모드를 클릭 일반 모드로 돌아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레이어가 뭐가 선택되어 있나 볼게요.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죠. 배경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배경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잠겨 있죠. 잠겨 있으면 몇 가지 명령들이 적용이 안 돼요. 잠긴 걸 풀어줄게요. 2번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예. 이 상태에서 페더를 줄게요. 우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페더는 선택 밑에 수정 옆에 페더. 페더를 한 10픽셀 정도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나서 피부를 좀 뽀샤시하게 필터를 줄 건데요. 하기 전에 우리 2개의 레이어를 합칠게요. 그럼 2개의 레이어를 Shift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병합. 네, 이 피부 부분만 레이어로 따로 만들 거예요. 아까 했었죠. 컨트롤 J. 그러면 복사해서 레이어로 따로 만들었죠. 선택한 부분을. 네, 이 상태에서 우리 메뉴바의 필터를 보세요. 필터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흐림 효과.
옆에 보시면 이미지를 다 흐리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 중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선택해 주시고요. 반경을 10픽셀 정도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 2가 지금 피부죠. 이 피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블렌딩 모드를 지금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블렌딩 모드를 꾹 누르시면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을 눌러주세요. 네, 그랬더니 뽀샤시 해졌죠. 좀 자연스럽게 불투명도를 투명하게 좀 내려줘 볼게요. 100%인데 지금 이거를 한 40에서 50 정도, 요 정도. 네, 불투명도를 좀 내려주세요. 네, 어때요? 피부가 좀 밝게 표현이 됐죠? 아까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줬었죠. 스크린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레이어가 합성할 때 100% 검은색은 투명하게 표현이 되고 색상이 겹치는 부분은 더 밝게 표현이 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밝아져요. 이게 바로 스크린 블렌딩 모드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조금 더 보정을 해볼게요. 눈썹이 좀 흐리시거나 혹은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 그라데이션 밑에 보시면 꾹 누르면 번 도구가 있어요. 번, 타다 할 때 번이에요. 타게 되면 이미지가 어두워지죠. 검해지죠.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건데요. 옵션을 보세요. 노출이 너무 높으면 갑자기 검해지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요. 좀 낮게 주시고 레이어를 보세요. 지금 레이어 2를 선택한 상태에서 번을 아무리 줘봤자 적용이 안 되겠죠. 눈썹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는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요. 눈썹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그럼 내가 칠할수록 점점 더 눈썹이 진해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좀 키워서 노출을 조금 올려볼게요. 여기 머리 좀 숱이 없는 부분에 가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숱이 많아 보여요. 뭐 이분은 머리숱이 많네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나는 얼굴이 너무 크다. 그럴 경우에 우리 화장도 섀도우를 주잖아요. 그죠? 그 섀도우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얼굴 볼 부분에다 대고 약간 이렇게 섀도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좀 작아 보이게.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찌 도구는 이미지를 밝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 화장할 때 어디에 하이라이트 주죠? 이마 부분 하이라이트 주죠. 그 다음에 코 좀 높아 보이라고 코 부분, 그리고 볼 부분, 그리고 눈 주위 하이라이트 주죠. 좀 밝게. 그리고 턱 부분. 화장하는 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스폰지 도구는 밝고 어두운 게 아니라 채도에 관련된 거예요. 스폰지 도구를 선택하시고 옵션 바를 볼게요. 그러면 채도 증가가 있고 채도 감소가 있어요. 입술이 지금 좀 너무 생기가 없어 보여요. 채도 증가를 선택하시고요.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낮추시고 수치를 입술 부분에다 대고 드래그 해볼게요. 내가 드래그 할수록 채도가 약간씩 올라가죠. 좀 그죠? 네, 좀 생기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을 수정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잡티나 주름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뽀얗게 그리고 번도구와 뭐였죠? 번도구와 다찌도구, 스펀지 도구로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역을 저장해 놓은 패널이 있는데요. 창 밑에 보시면 작업 내역 패널이 있어요. 여기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작업 내역 패널에서 맨 위에 보시면 인물이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저장했던 상태로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인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쭉 내가 작업을 해서 마지막 거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작업한 것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 내용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편집 밑에 보시면 이전 단계라 그래서 Alt Ctrl G를 계속 누르면 전전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까지 전 단계로 가고 그 이전으로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인데, 이것을 늘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우리 편집 밑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일반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성능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성능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작업 내역 상태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trl Alt G가 저 같은 경우에는 20단계, 그리고 작업 내역 창에서도 20개까지 저장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늘려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최대 1000개까지 늘려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늘려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저는 지금 50개로 했어요. 50만큼 전 단계로, 그리고 작업 내역 창에서도 그 50만큼 내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본 사진을 저장을 따로 해놨어야 되는데 모르고 원본 사진에다 막 작업을 한 다음에 그냥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원본 사진에 덮어 씌우게 된 거죠. 그럴 경우 그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내용으로 가셔가지고 지금처럼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따로 하시면 원본에다 덮어 씌웠던 것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before, after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업 내역 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업 내역은 내가 작업하는 동안에만 저장이 돼요. 작업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끄게 되면 다시 열더라도 작업 내역은 저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라지고 없어요. 작업하는 동안에만 저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